안녕하세요. 이예광입니다. 어느덧 이제 6월 초가 됐고요. 날씨가 좀 화창하고 낮에는 무더위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보스턴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 와서 앞으로 당분간 이곳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고 그래서 분주한 점이 있어서 동영상 올리는 게 좀 소홀했는데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국은 와서 보니 여전히 크고 복잡한 나라고 세계 최고 선진국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면서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이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 이유, 비결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끔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이었죠. 5월 30일 날 다름이 아니라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허쉬머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입막음돈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런 침묵을 해달라, 그런 돈으로 여배우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회사 재정 회계 처리해서 잘못 처리해가지고 이것이 걸려서 무려 34개의 feloni는 사전적으로 따지면 중범죄입니다. 물론 이거는 중범죄의 성격상은 아니지만은 felony 항목에 대해서 배심원들로부터 모두 유죄로 판결받아서 아주 충격이 컸고 거의 과연 이게 어떻게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고 우려 섞인 그런 시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재 미국의 대선 판도가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거의 넥앤넥, 약간 트럼프한테 우세하다는 관측이 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그런 상황이라서 이 트럼프의 유죄 판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그것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이 민감한 상황에서, 박빙의 상황에서 이걸로 유죄 판결로 영향을 받고 대선 패배를 하고 바이든이 승리할 것인가, 이런 가능성 때문에 아마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판결이 나오면서,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측 변호인들 그리고 지지자 측근들은 민주당이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사법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즉시 항소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그 배후엔 바이든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바이든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자신이 이 건을 배후에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한 거다. 나는 그렇게 힘이 없다, 그렇게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죠. 그래서 근데 트럼프 본인은 이제 형사 재판에, 그간에 많이 설왕설래했던 형사 재판의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됐다, 이번 판결로. 그러면서 이제 더욱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다짐하고 모금도 좀 실시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선거운동에서 모금에서 상당히 큰 판결 짓고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TV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라면 문제랄까, 이제 7월 11일 목요일 날 이번 유죄 판결을 기초로 과연 트럼프가 어떤 형량을 맞을 것인가, 그런 결정, 판결 예정일이 7월 11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벌금이냐, 프로베이션, 관찰, 보석 그런 거겠죠. 아니면 구속이냐,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려서 대선 후보 지명식을 개최할 예정인데, 바로 이 직전에 7월 11일 날에 만약 트럼프가 상당히 예상치 못한 판결을 받으면 공화당 대선 출정식이 이제 스타일이 구겨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개인적인 성향이 작용되는 건데요. 저지 후안 말찬이라는 사람은 중남기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근데 전반적으로 이 판사의 성향은 과거 전력을 볼 때 배심원들의 결과를 검사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이 판사가 이번 배심원들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과연 어떤 종류의 판결, 형량을 때릴 것인가, 그것이 남아 있는데, 과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과연 트럼프가 일시라도 구속이 될 것인가, 그런 점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1일 날 판결을 형량을 때릴 때, 형량을 선고할 때 트럼프를 예를 들어서 며칠이라도 구속을 하면은 이 공화당 전당대회는 주인공 없는 사상 초유의 전당대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멀천 판사와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 멀천 판사를 민주당의 끈앞으려고, 또 트럼프는 이 판사의 딸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멀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 성향의 앞잡이로 활약하고 있다. 사업상의 관계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간적으로 상당히 감정이 좀 좋지 않은 과정에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지 않은 한 이 배심원의 결정에 유지돼서 이 멀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건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시각에서는 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일부 시각에서는 민주당의 사법을 도구화해서 트럼프를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만들려고 모든 시도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10일 날 과연 어떤 판결이 날지 지금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헌법적인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 그런 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욕시 사법 역사상의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자신은 이런 사법적인 공격은 마사 테레사가 성녀가 와서도 피할 수 없을 거다, 유죄 판결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스페큘레이션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볼 때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트럼프를 일시나마 구속해서 공화당의 스타일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선거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히려는 그런 시나리오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얼타임 호스트의 빌 마허라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사회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친트럼프던 성향도 있는데, 과연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시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구속될 것인가, 멀천 판사가 그 정도로 나갈 것인가, 일반인 같으면 구속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 트럼프가 수감된다 그러면은 내전, 인종 간의 충돌이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약간 좀 무시무시한 그런 예측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관련돼서 모든 관련된 검사가 거의 흑인이고, 그리고 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패닉, 멀찬 판사고, 그래서 이게 인종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풀이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일각에서는 이 배우의 민주당이 숨어서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켄 버크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과연 이 맨하탄 사법 역사상 그런 과거의 유사한 선례를 봤을 때 트럼프는 수감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오바마 전 자본이었죠. 데이비드 알렉스 로드는 민주당으로서도 트럼프 수감에는 달가운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수감됐을 때 그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 측에서도 좀 감안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구속 가능성, 7월 10일 형을 선고할 때 구속 가능성은 세간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나 과연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그런 관점이 지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과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상을 받는 현 상황에서는 그 사법적인 공격에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 그런 상황에서 극악 최악의 상황도 극단적으로 나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수감되고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주인공이 없이 치러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이 이 사건을 트럼프의 사법 공세, 사법 처리, 유죄 판결,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달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도 그러죠. 판단은 대선 투표 결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유죄 판결로 트럼프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아마 쾌재를 부를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나는 트럼프의 지지를 철회하겠다, 찍을 생각이 없다, 그런 비중도 무시 못할 정도로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미국 국민의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올지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면은 트럼프가 은행 대출로 자기 재산을 부풀렸다, 그 이후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이제 부과받은 것도 있었죠. 드디어 이제는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받은 것은 경제적인 압박을 줘서 트럼프가 선거운동에 제약을 주게 하는 거고, 이 유죄 판결로 트럼프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유죄라는 그런 주홍 글씨를 이렇게 트럼프한테 찍어줌으로써 표심들이 멀어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가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민이 과연 이것이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이냐, 왜 재판 시기가 이렇게 공교롭게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느냐, 유력한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이런 사안으로 타격을 주려고 할 수 있느냐, 과연 트럼프가 이런 문제로 대선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게 사법 정의냐, 이게 아니면은 이게 사법 기구를 활용한 정치적인 게임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미국 국민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그것이 아마 과연 이제 조만간 이제 선거 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하지만 현재로서 이제 상당히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볼 때, 일반적인 교과서적으로 볼 때는 비전과 능력으로
후보자들이 나와서 경쟁을 해가지고 유권자를 설득해서 당선되는 게 교과서적인 선거의 모습인데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고 증폭시키고 표심을 영향을 주는 이 네거티브로 흐르는 미국 대선을 볼 때 이것이 미국 세계 최강대국 최고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볼 때 이거는 교육상으로는 좋지 않지만 정치 현실은 현실이니까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진행 과정이 좀 관심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거 발전 역사를 볼 때 남북 전쟁 내전까지 겪으면서 미국이 성장한 걸 볼 때 결국 순탄하게만은 성장은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러한 과정 미국이 과연 순탄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세계에 모범되는 최강국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 국민이 선택을 하면서 이거를 전개시킬 것인가 테스트에 이제 직면했다고 보이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